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번 주 시장을 보면 미국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채권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안전자산 수요가 생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지만 S&P와 국채 10년 이자율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시장 뉴스를 보면은 서비스 섹터가 약해지면서 경기 활동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쪽에는 이제 밴 뉴스가 된 거죠. 경기가 약해진 것이 주식이 약해지게 된 것인데, 채권으로 보면은 경기가 약해졌으니까 단기 이자율, 그러니까 페드의 기준금리 하락되지 않겠어?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채권이 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 시장의 포커스는 단기 이자율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소비자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1995년 이래 최고로 나왔거든요. 지금 저번 주를 보면은 이게 S&P고요. S&P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주 초에는 뭐 6,120, 또 6,160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교적 급락을 했는데, 이 오른쪽은 10년짜리 이자율입니다. 요 주 초반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요 부분부터 보면은 거의 같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게 반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자율인데요. 금년의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상향 추세가 있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은 가격으로는 같은 방향, 이자율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한 3, 4일 요 정도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주를 보면은 앞으로 주식이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식 내재 변동성이 급등을 했는데요. 빅스가 금요일 날 15.6에서 18.2로 갔는데 아직 20을 넘지 않았지만 뭐 연중 최고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자산 시장이 꾸준하게 좋았는데, 그동안에 좋았던 이유를 보면은 꾸준한 자본 유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미 경제의 회복력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 시장이 믿고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않은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자본 유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정책을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거를 목표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풍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채권의 안전자산 수요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하다는 뜻이 주식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내려올 때는 좀 올라가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좀 유지를 해주고, 그런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보는데, 채권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역외관계가 있었고,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채권의 가격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자산 수요가 있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수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채권 외에 안전자산은 뭐 달러와 뭐 엔화, 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까지는 달러화가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주식이 내릴 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런 게 있었고, 엔화는 사실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거의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금이 최근에 좋은 투자처라고는 보이지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금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도 주식과 반대 방향의 코릴레이션은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채권의 안전자산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번 미 국채 매수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미 국채가 오를 수는 없겠죠. 국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그냥 함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떻게 될런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다만 수급 관련된 우려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가 저번 주에 베센트 국무장관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완화적인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특히 또 저번 주에는 장기물 비중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QT도 자제하겠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미 국채 10년짜리가 중요하고 미 재무부는 그 이자율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수급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드는 것이고,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25년 말에 4.25, 그러니까 지금보다 25bp밖에 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26년 말에도 3.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많이 알려진 이슈이고,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텀 프리미엄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은 국채 2년이 4.20이고 5년이 4.27, 10년이 4.43이거든요. 그러면 5년과 10년 사이가 16bp 정도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2년부터 10년짜리가 한 30bp? 이렇다고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위로 많이 오르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에 안전자산 수요까지 오면 4.2, 4%, 3%대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놀러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